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10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힘내려다가 또 가라앉았네요. 특히 지금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가 밀리고 S&P 500이 또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무겁습니다. 이런 쪽으로 마감했는데 역시 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음봉이지만 플러스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마감해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여기서 지지하냐 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일단 크게는 밀리지 않고 이때는 물론 여기 딱 맞고 밀리다가 바로 돌리긴 시작을 했는데 이거 실패하게 되면 또 밀리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추가로 한 12,500, 12,500에서 여기죠. 여기 자리면 12,200 정도까지는 또 흔들림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 뚜렷한 하락세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네요. 네.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마감한 걸 보게 되면 일단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좀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상전 확대 돌입 이런 뉴스 나오면은 아이고 또 올 게 왔구나라고 하는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하도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나 싶기도 하죠. 지금 보니까 지상전 확대 돌입하고 통신 두절까지 당연히 통신 끊고 들어가죠. 아니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이 모든 봉쇄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쥐락펴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물론 하마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막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쳐 보게 되면 일단 지금 PC 지표 발표됐죠. 시장의 등락보다 내용들 보게 되면 PC 지표 그냥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근원 PC도 보면은 이제 근원이죠. 코어 PC 0.3% 증가, 3.7% 상승. 거의 뭐 비슷하고 소폭 상승했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3.8%에서는 둔화된 거죠. 지난달이 3.8%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봐서 즉 헤드라인은 지금 0.4%, 3.4% 거의 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즉 안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물가가 쉽게 그렇게 막 이탈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물가 수준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겨울 때 요게 좀 약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랐고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라고 하는 또 가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럽은 이게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스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커버하려고 하게 되면 미국 주식이 맞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스펙트럼 넓게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종목들이 많고 조금 이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탱커스 회사들은 이런 때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그렇죠. 뭐 지금이라도 사요 할 때도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따가 좀 잠깐 보도록 하고요. 게다가 또 지금 뭐 소비 지표, PC 관련된 지표들은 그 정도까지 나왔고 거기다가 또 하나 국내 총생산은 뭐 4.9%다 기억이 그냥 거의 뭐 뇌리에 박혔네요. 뭐 이렇게 세? 라고 하지만 약간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4분기는 2.3% 그러니까 막 훅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이젠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높았으면은 내년 3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그래서 3.8% 이상 보다도
3.2%가 직전월이고 이런 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 유가 오르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면 지나가면서 생활 체감 물가죠. 그 주유소 지나가는데 그 간판에다가 써 있다. 한 지난주와 다르게 갑자기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와 물가 더 올라가네라고 하는 체감 심리들 이게 지금 여기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 또 확정치네요. 63.8, 67.9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역대 만에 최대치.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담되는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시장에서 장중에는 높이 시작해서 약간 버티려고 시작했던 게 이 뉴스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쭉 가자지구 공습 소식에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된 거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확대가 들어갔으니까 중요한 거는 주변국들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나머지 국가들이 이것 봐라 이거 이스라엘 거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때는 유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지금 나머지 그 인텔은 뭐 실적 잘 발표해서 그런 거고, 요게 문제죠. 어제 보니까 포드가 예상치를 연간 가이던스를 초회했다. 그 올해 실적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12%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번에 UAW가 자동차 노조에서 그렇게 좀 지연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4분기는 실적, 3분기, 4분기 연결되는 실적은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하는 이유가 아니었나. 아마 4분기도 안 좋을 걸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GM, 포드 모두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 못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전기차 라인들이 지금 여기서 따라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라인업이 자동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 손을 써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임금 내년엔 더 올려줘야 돼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저희 지연을 시키는데, 그럼 전기차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는 거의 독점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이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 회사들 진입한 회사들은 오히려 또 그나마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보게 되면 아니 우리 전기차 시대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전기차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또 나서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국내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시장 자체가 쭈그러드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런 걸 큰 영향 없이 미국 정부가 괜찮아 우리는 계속 육성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만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그런 다음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입 거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좋은데도 정유사 두 개 회사 엑슨모빌, 쉐보론은 우리 6% 하락하고 1% 하락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다우지수 끌어내렸던 거는 이겁니다. 정유주 쪽이 약하면서 더 끌어내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간 좀 특정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또 시총이 큰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더 그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기분은 안 좋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나머지 쪽은 빅스는 지금 21.2, 그러니까 20에서 안 빠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겠죠. 이따가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관련돼서 또 저희 체크하는 거 한번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매크로 지표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달러입니다. 달러는 일단은 지금 지난 고점 때 106, 107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는 그나마 가장 어떤
탄력적인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고요. 근데 밑에는 지지하고 있다. 이 정도 라인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죠. 105점 초반대 105.2 이 정도쯤. 근데 이거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내려올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달러가 복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힘 어디가 나오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 뭐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요 안쪽에서 계속 미국의 그래도 지금 미국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진영학적 리스크가 나 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 기조에서 아주 쉽게 안 물러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동향은 달러 봤으면은 또 다음 지표들 그래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달러 보게 되면 원 달러 잠깐 볼까요? 달러 원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안한데 그러면은 달러 대비해서 강세고 원화는 그렇던 주가가 쭉쭉 빠졌는데 왜 여기서 멈출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1360원 전고점 때는 완전히 철벽방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는 보통 보면은 환율 쪽에서 가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이런 패턴들이요.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모종의 개입으로 봅니다. 개입이 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도 관리를 좀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나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좀 개입이 있습니다. 워낙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 근데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뚫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정부 개입 실패 그리고 거기다가 이쪽으로 가려는 방향들이 더 맞다라는 쪽인데 지금은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360원은 아니야. 또 이제 한국은행 수장이 그랬었죠. 지금 원화 레벨은 미국이 추가로 한 번 더 금리 상승을 했던 것까지 감안한 레벨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너무 좀 빠르게 상승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경계한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추세는 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에 이게 막혀 있는 거 언젠가 또 빵 뚫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환플레이하는 쪽들도 워낙 약세가 더 갈 거야라고 베팅을 자세하게 못하는 거죠. 일단은 정체입니다. 근데 반대로 60원 이상 안착해서 또 새로운 고급점이 나와서 그 위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건 또 약간 부담감이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안 내려옵니다. 잘 안 내려오고 위쪽으로 또 레벨 업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시장에는 부담일 텐데 보통 과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급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환율은 팍 하고 원화 가치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양호하거든요. 이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는 뭐 매크로 보면서 매매했던 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환율 안정적인데 뭐 괜찮아. 지금은 그렇게 큰 거 아닐 거야 라고 했던 분들도 많이 당했죠. 환율 보면서 리스크를 감안했던 분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급등이 나오면서 아이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때 여름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었죠. 25,500 여기서는 들어가자라는 쪽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9월 달에도 들어왔고 그 6월 여름 때도 들어왔고 이런 자리들. 그래서 그때도 뭐 원래 저희가 하락하고 지지할 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막 딱 올라와서 관심 딱 맞게 자리 딱 맞춰지게 되면은 또 관심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플레이까지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 0.4 뭐 이거 조금씩 사서 0.4 갖고 있던 거 일단 요때부터 28,500이 일단 저항이다라고 보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여기 저항인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강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32,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다 보니까 단계별로 쭉 정리가 되고 지금 0.1 남았습니다. 분위기만 보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34,000은 좀 개인적으로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34,000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서는 다 정리하고 지금 보초병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 가셨던 분들은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혹시 계좌 개설은 하셔야 되죠. 예,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진짜 ETF로 나와서 현물처럼 매매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ETF 관련된 쪽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트렌드가 바뀌느냐?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들과 원래는 이게 위험자산 쪽으로 보면서 움직였던 성격들이 이게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차선책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그 국가 대금이 저희가 지금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강등 이게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에 미국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오히려 이런 대체제 쪽으로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재 발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라고 하게 되면 34,000원대 위에서 34,000원 위에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죠. 처음이는데 저것도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요 정도 지금부터 약 한 2,000달러만 하락한 요 정도 분 그리고 역순입니다. 역순이면 또 3만 달러 부근 이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입하셔야겠죠. 저도 다시 진입한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 32,000 위쪽에서는 전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 밑으로 해서 대응을 할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만약에 개설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빗썸이나 뭐 코인베이스 외국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예. 워낙 하도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심해서 저는 코인베이스나 다른 쪽으로 가 있는 편이지만 근데 계좌는 있는데 안 쓰다 보면은 다 폐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점점 매매 늘려가면서 규정 맞춰지게 되면 이게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게 되면 점차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큰 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 매매 하실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대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다양한 시각을 마저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러면 0.000004, 뭐 3 이런 거 정도 사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0.001 사고, 그다음에 0.001 사고 해서 그렇게 맞춰가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냥 투자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투자 자산이 저희 관심 대상이고 매매 대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여기 이제 약간 걱정이겠죠. 이제 금리부터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탈을 안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5%대 시도했다가 이번에는 확연하게 좀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88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 확연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밀리기 시작을 해서 좀 괜찮다는 부분들 이거 한번 딱 보세요. 그냥 미세하게 볼까요? 이 차트를 보면서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약간 곧 요 날이죠. 4.5%대 진입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고점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까지 낮구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차피 강하게 올라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거기서 열심히 덜어내는 쪽이 있고 살려고 하는 쪽이 있고 막상 막하라고 하더라도 그때 나왔던 중요한 저항권들까지 지금 이탈을 해버렸어요. 오늘 흐름들이 4.88 근처까지 가는데도 밀리더라고요. 요런 거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쪽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이탈해야 되겠죠. 그게 얼마냐라고 보게 되면은 4.8이네요. 예, 4.8만 이탈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겠네. 근데 지금부터는 더 큰 뭔가 변화만 크지 않다면 지금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약간 정점이라면 단기 정점이라고 하면 정점을 이렇게 찍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4.8만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여유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 안쪽까지는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네, 일단은 걱정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약간 금리는 쉬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또 미국 정부는 채권 발행하고 있겠죠. 혹시나 모를 다음 달
셧다운을 대비해서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품 시장에 지금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아마 긴장을 많이 했겠죠. 오늘 미국의 흐름들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소식이 들리고 가장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오늘 올라갔던 게 85.1달러예요. 근데 진짜 와 저희가 걱정하듯이 가자지고 공습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이제 유가 급등할 거야. 그 누구 어디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뭐 가자지고 본격 공습이면 100달러. 그다음에 또 주변국 참전이면 뭐 120달러. 뭐 그러면서 150달러, 150달러, 250달러. 무슨 예 어떻게 그렇게 뻥이 심하십니까? 네. 물론 그때 뭐 만일이 기억해 있어요. 진짜 제 3차 세계대전 날 정도로 전 뭐 미국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동 붙고 중동 붙는데 안 되겠다. 우리 중국까지도 우리는 중동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슬쩍 손가락 얹고 그러면 러시아도 괜히 들어오겠다. 아니 지 앞마당의 전쟁인데 좀 어떻게 해보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진영 싸움이 확 커버리는 게 되겠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항권에서 일단 멈춰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도 85달러가 못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또 고점이 이렇게 내려온 단계 쪽에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결론은 돌파를 그러니까 고점이 낮은 상황 쪽에서 삼각 수렴 쪽에서 이렇게 거래도 가파릅니다. 이렇게 돼서 요 정도쯤 라인들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 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겠죠.